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선영입니다. 저는 생유해 합격생으로 첫 해 1차를 합격한 이후에 다음 해인 2차를 합격해서 총 2년여간의 수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약 9개월 정도 전업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동차생인 분들에게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전업생이면서 또 유해생이신 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1차년도인 동차생 때 공부를 전혀 안 했다 혹은 2차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에 타깃이십니다. 네, 소위 비법 비경영이라고 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물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 법학이나 경영학을 공부해 볼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언론에서 일을 하면서 글 쓰는 역량이나 또 관련된 지식을 쌓을 수는 있었는데요. 사실 수험은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공이나 경력이 그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무사가 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마음가짐만 있다면 전혀 상관할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학과 선배나 또 이미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선후배들이 정보를 또 주는 그런 수험생분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학원을 선택하고 또 강사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인터넷 검색에만 한해서 학원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수강 일정이나 또 신청 같은 경우에도 정보가 없어서 저는 딱 종합반으로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노동법은 합격의 법학원에서 김기범 강사님 거 들었고요. 행정쟁송법은 윤성봉 강사님 거, 그리고 인사관리와 경영조직은 이혜선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공부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학원 오프라인으로 종합반을 들으면서 수업을 들었고요. 집에서 온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취를 했기 때문에 독서실이나 또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방해 요소가 있다는 점이 또 집에서 선택한 이유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학원을 오고 가는 그 이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집에서 공부 장소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또 밥 먹으면 졸리고 핸드폰을 또 만지고 싶고 그런 몇몇 점들이 걱정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런 점들은 저는 캠스터디를 하면서 보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캠스터디는 혜선쌤께서 무료로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해 주시는 스터디였는데요. 저희는 순수 공부 시간이라고 하죠. 순공 시간 10시간을 기본 목표로 하는 스터디였는데 사실 10시간 이외에도 또 12시간 이상씩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제가 아무리 지쳐도 또 그런 친구들 보면서 다시 힘도 내고 또 좋은 자극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스터디라면 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스터디라면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네, 수험 시기 제 하루 일과를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2차를 합격한 그해 1월부터 전업생으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학원 이동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 1시간씩 그리고 캠스터디 중간중간 10분, 15분 내외의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부에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터디 시작 시간이 오전 8시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집에서 공부를 해서 이동 시간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늦어도 7시나 7시 30분 정도의 기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GS 1기 때는 학원을 가야 했지만 GS 2기와 3기 때는 주말을 제외하고는 평일에 학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 8시부터 한 밤 12시 전후로 계속 공부 사이클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시간 1시간씩에도 저는 전부 밥 먹는 시간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30분 정도는 밥을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바로 밥 먹는 시간 직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보냈는데요. 그때는 막 글을 쓰면서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저는 머릿속으로 복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이후에 공부 팁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저는 10분이나 15분 정도를 폰을 절대 만지지 않았고요. 그 시간에는 집을 환기시키거나 또 찬물로 세수하거나 혹은 스트레칭을 하면서 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네, 제가 공부를 할 때 저만의 공부 팁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거창하지 않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참고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팁은 바로 짜투리 시간 활용하기입니다. 저는 사실 씻는 시간이나 학원 이동 시간이 정말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저희가 노동법 판례를 외운다고 할 때 그 주요 키워드들을 포스트잇에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스트잇을 제가 만약에 씻는 시간이라고 하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화장실 문이나 또 샤워실 문에 그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씻으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복기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무리 책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 내용들이 전부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으로 복습하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선택 과목이 경영조직이었는데요. 만약에 갈등을 공부한다고 할 때도 딱 그 목차만 포스트잇에 적어두고 전체 내용을 머릿속으로 암기하면서 복기하는 식으로 복습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팁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팁이라고 하기엔 좀 소소한 저와의 약속 같은 거였어요. 저는 학원을 다니면서 한 번의 결석도 없이 또 노 오픈북으로 모의고사에 임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쉬운 것 같아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키지 못하세요. 그래서 오픈북을 하시면서 시험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팁이 제 실력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본인도 이 팁 한번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실력 향상하시는데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지치고 힘든 순간 많으시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소하지만 또 본인에게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걸 추천해 드려요. 저는 사실 자취를 해서 좀 부모님이나 강아지하고 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영상통화를 하면서 힐링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않았을 때는 영상통화를 하지 말자고 또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시간을 기다렸지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그 시간을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계획한 공부 무조건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빨리 끝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GS 3기 전까지는 유튜브 자기 전에 딱 30분 정도 보면서 낙을 즐겼고요. 저는 몇 끼를 저 혼자 해 먹었었는데 주말에 한 끼 정도는 또 밖에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스트레스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운동의 시간을 따로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먹는 걸로 보충했는데요. 제가 상품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관장에서 나오는 홍삼정 그 아침마다 한 스푼씩 떠 먹으면서 체력 관리했고요. 그리고 정말 피곤할 때는 제가 피로회복제나 혹은 에너지 드링크가 몸에 잘 받지 않는 편이어서 그 오쏘몰에서 나오는 이뮨 멀티비타민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비싼데 저는 정말 힘들 때는 투자해서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목이나 어깨 같은 경우도 아픈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편두통도 자주 오는데 저는 탁센이라는 알약 먹으면서 버텼고요. 다행히 죽을 만큼 아팠던 적은 없어서 수험 기간 동안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도 입에 절대 대지 않았어요. 술을 먹으면 또 며칠 동안은 뇌가 완전하게 활동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술은 절대 먹지 않았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손목 보호대 쓰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손목 보호대가 불편해서 파스 붙였는데요. 온열 효과 나는 파스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램찔질 효과가 나는 그 파스가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시험 전에 제가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물론 체력 관리나 컨디션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시험 전에 과목별로 좀 이래독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른 수험생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노무사 관련된 그런 카페나 혹은 합격 수기를 보면 6일, 3일, 3일, 1일 이런 식으로 루트를 작성해 놓은 글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다른 분들의 그런 루트에 집착하기보다는 제 공부 스타일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서 이래도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선 전 과목을 동시에 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에 전 과목을 볼 수 있게끔 분량을 조절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제가 단거나 했던 책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노동법은 김금원 선생님의 서브노트로 단거나 했고요. 행정쟁송법은 서브노트가 아니라 저는 사례 연습집으로 단거나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서브노트로 하시는 분들이 편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목차별로 본인은 공부를 하는 게 편하다 하시면 서브노트를 선택하는 게 좋으시지만 만약에 실제 시험장에 가서 쓰는 답안 형식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례 연습집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와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도 서브노트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실전 연습 문제집이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얇은 책이 있거든요. 저는 딱 그 책을 봤을 때 이미 서브노트에 단거는 해놓은 상태였는데도 바꿨던 이유는 내가 이 책은 정말 여러 번 회독수를 늘리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섰고 또 그 다음에는 회독수를 많이 늘려가면서 이 내용은 어디 있겠다 위치까지도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으로 단거나 교재를 바꿨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신경 썼던 부분은 저는 수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도 저처럼 피로회복제나 에너지 드링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시험 전에 밤을 새거나 새벽 3, 4시에 자는 건 지양하시는 편이 좋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면서 미리 공부할 때 패턴들을 맞춰보고 시험 전날 그대로 시행하면서 그 다음날 완벽한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러 가러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사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하루하루 조급하고 또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거고 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우울한 날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다른 합격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 수험 생활이 정말 특별하거나 제 공부 방법이 남들과는 또 차별화됐거나 그래서 합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운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력한 만큼 또 보상을 얻고 또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몸 건강 또 마음 건강 챙기시면서 뚝심 있게 버티시면 11월에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럼 남은 기간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